해답 찾기. 수세기를 지난 동안 우리는 수컷을 관찰하며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관계와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어왔다. 암컷의 성적인 행동, 즉 욕망으로부터 성적인 반응, 번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수컷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과도한 관찰을 그만두는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남성들에게 보이는 여성들의 반응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왜 여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호르몬 주기의 역할과 시간에 따라서 뚜렷하게 정해진 호르몬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의 두뇌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호르몬 변화에 따르는 지식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다. 열초적자들. 이 책은 과거에 확인할 수 없었던 여성의 성적, 사회적인 행동, 호르몬이 지배하는 생리 과정과 그 단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다. 예를 들던 암컷이라는 표현은 암고양이가 주변 골목을 피하며 짝짓기를 하려고 흥분한 수고양이를 시끄럽게 불러대는 모습이나 혹은 해픈 여성이 자지력을 잃어서 욕망하는 남성에게 넘어가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가임 주기 중에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를 흔히 가리키는 열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차이를 지니므로 동물과 인간에게 벌어지는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제대로 탐구되어야 마땅하며 천성이 불러일으킨 성적인 유혹성으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내게 다가와라고 말하듯이 단순하지가 않다. 호르몬이 어떻게 암컷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히 알고 싶다면 혹시 기다리고 있을 정제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을 향해서 난소에게 난자를 내보내기 직전에 발생하는 이른바 열 혹은 발정 현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번식을 넘어선 발정 현상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쏟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비밀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과학계에서 발정 현상을 둘러싼 우리는 의료의 견해는 고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짝을 사로잡고 지키려는 여성으로서의 욕망 때문에 광란의 상태로 빠져드는 성적 매력이 넘치는 인간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신화 속의 인물이든 현실 속의 인물이든 그런 여성들이 필연적으로 열에 들떠 발정난 상태는 알지 몰라도 그들을 그리는 서사는 어느 정도 호르몬에 휘둘린 모습으로 치부된다. 이어가는 2부 복수심에 불타는 헤라, 열정적인 클레오파트라, 현실에 연이어 등장하는 판무바탈, 대략을 꾸미는 황비, 마녀, 겸이 후 수컷을 잡아먹는 독거미에 비유되는 수많은 과부들, 여기서 속박에서 벗어난 여성들에 대한 그의 공포에 가까운 시각이 담겨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견해는 여성들이 종종 억압되고 무기력했던 시대에 존재한다. 그러다 현대 과학이 초진력을 얻으면서 사고체계에도 제2의 물결이 찾아왔고 강건한 여성의 전형은 빛을 잃고 덜 위협적인 형태, 매달 호르몬의 변화에 흔들려서 남성의 접근을 좀 더 받아들이게 되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옮아갔다. 기다리던 남자가 노크를 하면은 여자는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을 바라보는 쉽고도 깔끔한 방법이었으며 어쩌면 임신과 혈통 보존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발정 현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생겨났고 그 안에서 여성은 본인의 섹슈얼리티와 생식력을 연주하는 데 훨씬 더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오스틴의 열기. 텍사스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무덥고 습한 오스틴의 밤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전형적인 대학원생들이 할 만한 짓을 벌이며 보냈다. 하루는 땀에 젖은 또 다른 대학원생 친구와 파티에 참석해서 차가운 샤인업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있었다. 과학자로서 발정 현상의 길을 찾아가는 나의 여정은 대학원에서 시작되는데 나는 실험실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특정 기간이 되면 달라지는 나 자신의 행동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동성 친구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당신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지식을 배웠다. 저 호르몬 주기의 가임 기간 동안의 인간의 성적인 행동은 달라지지 않으며
폐라는 완벽하게 감춰진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거의 모든 포유동물은 발정기간 동안에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인간의 형성한 진화의 힘을 좀 더 고찰하면 할수록 나로서는 이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워졌다. 진화는 번식과 관련된 영리한 결정들의 결과다. 분명히 인간의 진화는 짝짓기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된 단계에 맞춘 정신적인 결정을 장려했을 테고 그 결정은 번식력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오스틴이 다시 떠오른다. 그날 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기억이 남아있다. 내 옆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매우 똑똑한 친구이자 나처럼 진화 생물학자 동료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는 파티에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 같다. 채취가 강렬했기 때문에 코를 찌를 듯이 맵게하고 사형 냄새 같기도 했던 채취는 평소에 나라면 지나치다고 외면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그의 채취를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섹시하다고 여겼다. 나는 그를 훑어보았다. 이제까지 그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평소 나는 그의 얼굴이 약간 너무 각이 졌고 너무 크고 너무 남성적인 외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를 다르게 보도록 나를 이끌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남자에게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은 전에도 있었다. 몇 달 뒤에 과학 논문 한 편이 발표될 예정이었고 그 논문에서는 부분적으로 여성들이 특정 생리 주기 단계 동안에 남성들에게 어떤 매력을 찾는지 추적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특정한 남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매력적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호르몬 진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파티로 되돌아가 보자면 나는 베란간 잘생겨 보이고 놀랍도록 섹시한 재치를 풍기는 남자와 매력자를 홀싹이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일부 동물들이 그런 것처럼 잠재적인 짝을 후각으로 알아내기 위해 호르몬 진행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훗날의 열을 추적해가는 이야기의 주요 부분이 될 그 논문은 우리의 비인간 사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최대한 활용해온 발정 현상 같은 과정을 인간 여성도 소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였다. 발정 현상, 동물적인 매력부터 시작하자. 아마도 동물과 인간의 발정 현상에서 유사성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와 달리 동물은 가임기에 관한 한 너무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 행동의 극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성을 찾는다면 이 같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종별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정 현상은 암컷의 섹슈얼리티를 특징 짓는 현상이며 더 큰 범위의 발정 주기에 따라서 일어난다. 발정 현상은 난소가 난자를 배출하기 직전에 이루어진다. 혹시 잔류하고 있을지도 모를 정자하고도 수정하기 위해서다. 지생쥐개에 따른 수많은 종의 경우에 발정 현상은 암컷이 짝짓기 하는 시기에만 일어나며 이는 동물과 인간 또한 인간을 포함해서 발정 현상이 있는 모든 종의 경우에 아마도 수컷이 암컷을 특히 매력적으로 여기는 때도 바로 이 시기다. 발정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에만 짝짓기를 하는 암컷들은 발정 주기의 다른 시기에는 상대 수컷에게 거의 관심이 없다. 암컷 햄스터는 이 엄격한 시간의 틀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완강하게 지킨다. 톱밥 속에 아늑한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보들보들한 공처럼 생긴 이 동물을 당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암컷 햄스터는 가장 공격적인 암컷에 속한다. 그러나 발정기에는 그렇지 않다. 배란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발정 상태에 돌입하면 암컷 햄스터는 굴에서 나와서 수컷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향을 흔적으로 남긴다. 암컷체들은 엄격하게 호르몬의 통제를 받는 천추 전만 반사 반응을 일으킨다. 천추 전만 발정기 동안에만 생기며 수컷이 교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현상이다. 교미를 하려고 접근할 때 수컷이 암컷의 뒷다리에 몸을 문지르면 암컷은 꼬리를 옆으로 치우고 등을 아래로 활처럼 굽히고 공둥이를 올려 천추 전만 반사 반응을 일으켜 수컷이 삽관할 수 있게 해준다.
전주 전면 없이는 생식이 거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 수컷과 암컷의 겸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암컷에게 생기는 이런 변화의 요인은 호르몬이다. 호르몬은 기꺼이 짝짓기 하려는 의향뿐 아니라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한다. 이런 양상을 반복해서 관찰해 온 과학자들은 발정 호르몬과 암컷의 성적 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확신한다. 창문 열기. 동물계에서 대개 암컷이 최적의 수태의 기간 또는 고전적인 발정 현상이라 불리는 상태에 있을 때만 겸이한다. 암컷들은 번식 주기의 다른 때에는 짝을 찾으러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겸이하려는 수컷들의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원숭이 긴 팔원숭이 여인은 사실상 주기 중에서 언제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침팬지의 경우에 비가임기 단계의 성생활이 더 물러날 수도 있음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 정량요 가운데서도 성관계는 고전적인 발정 현상이 일어난 동안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단순한 대답은 이것이다. 언뜻 보기에 발정 현상이 낳은 행동들은 성관계를 하려는 암컷의 욕망이 증가했음을 가리키는 듯하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앞뒤가 맞는 행동이다. 발정 상태는 임신의 최적기이므로 암컷의 내는 성호르몬의 호의로 그 소식을 재빨리 퍼뜨린다. 이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 간단한 버전이 있다. 하나는 암컷이 수컷 사냥을 나가서 성관계를 하도록 애걸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암컷이 좀 더 수동적이다. 그들은 뭔가 매혹적인 화학물질을 단수로 내뿜어 간절한 수컷이 따라오도록 유도한다. 그런 다음 찾아온 수컷과의 성관계를 단순히 수용하는 식이다. 양쪽 방법 모두 암컷들은 정제를 얻어서 그들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에게도 너무나 단순하고 인간에게 확실히 지나치게 단순하다. 현재 우리가 발견해내고 있는 것은 뇌에서 뭔가 훨씬 더 미묘하고 흥미로운 작업이 벌어지며 바로 그것이 발정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의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암컷들을 이끄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발정기간이 암컷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시기를 가리킨다는 점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지만 암컷들이 극단적으로 선율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한 사실이다. 그들은 특별한 자질을 갖춘 특정한 종류의 수컷을 조심스럽게 찾아낸다. 암컷의 섹슈얼리티는 전략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점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광부는 암컷의 짧은 역사, 발정현상이라는 단어의 고대 그리스 어원은 암컷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초창기의 집요한 개념을 드러내며 문제의 암컷이 여신이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이 없다. 아이스킬로스에 비고 포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제우스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매력 넘치는 젊은 상대와 또 사랑에 빠진다. 저항할 수 없이 유혹적이고 감미로운 이호를 복수심에 불타는 배우자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제우스는 연인을 암소로 변신시킨다. 아이스킬로스는 관계의 상태를 묘사하는 오이스로스를 이용했다. 훗날의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그 용어를 혼란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공강 상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발정 현상을 가리키는 현대 용어 에스트로스는 라는 낱말의 뿌리에는 광기, 광란, 혼란, 공강 상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스인들은 수많은 위대한 것들의 근간을 마련했지만 발정 현상이 여성에게 논리 없는 행동을 일으키고 무분별하게 역정에 사로잡혀 물러내지는 원인이 된다는 생각의 씨앗을 뿌린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길들인 개와 고양이 혹은 사육용 가축과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인간은 열에 들뜬 동물들, 특히 짝짓기에 열심인 암컷들의 행동을 주시해 왔다. 짐승중에서도 암컷의 성욕에 관한 사고는 심지어 그 역성서에도 나타난다. 하나님 본인이 낙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는 이러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금과 샌드레의 시대의 암컷은
발전기에 늘 만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언제든 수컷과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통제불능이다. 만족할 줄 모른다고 생각되었으며 그 생각은 입증 가능하다는 힘까지 갖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170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발정이나 열에 들뜬 상대의 동물을 묘사하는 영어 문서가 흔하고 이 영어는 농장 운영 과정을 기록하는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발정난 암소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아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발정 상태의 돼지, 양, 염소는 울음소리를 더 많이 내며 마치 수컷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길을 찾기라도 하듯이 우리 주변을 따라 뛰거나 걸어 다닌다. 발정난 개와 고양이는 담장 아래서 달싹거리거나 담을 넘어 뛰쳐나가고 때로는 짝을 찾아서 수 킬로미터를 돌아다닌다. 발정난 붉은 털원숭이 암컷은 수컷 우리로 이어지는 문을 열려고 가로대를 더 빠르게 눌러댄다. 발정난 쥐는 수컷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는 철망을 건너간다. 이 모든 증거는 광분 상태의 암컷을 그리는 대중적인 묘사와 결합되어 발정기간 동안의 호르몬 스위치가 켜지는 말하자면 흥분한 암컷 표현의 근거가 된다. 일단 스위치가 켜지면 암컷은 짝짓기를 위해서 파트너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찾아 나서며 욕정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담을 뛰어넘고 문을 부수는 따위의 위험도 감수하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그러나 한번 말하지만 동물의 행동은 그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초창기 동물 연구학자들이 이 발정기의 행동을 해석하려 시도한 것처럼 성적인 열기에 들뜬 물러난 암컷 개념은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이론에 의해 무너지며 암컷의 극적인 변화가 조명된다. 통제불능이었던 암컷은 지극히 순종적으로 돌변했다.